자리에 착수해 주기 바랍니다. 그간 재단은 일본 정부에서 제공받은 후쿠시마 정보를 분석해왔습니다. 유적 가치를 조정해서 그간 분석의 현황을 보고하고 그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보고의 시추는 국민의회 농무분석 행학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유적 의견 수업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개 무대가 있습니다. 모든 내빈께서는 단상 앞에 태극기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를 승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모든 내빈께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가과사관리 업무지원단 장동수 단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가과사관리 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관 이윤숙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강민석 사무처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일일이 참석 내빈 전부를 소개하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부 분석 현황 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신규선 이사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재단의 신규선 이사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곳에 찾아주신 유족과 그 다음에 지원단체 그리고 매스컴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최종적인 발표는 아니고요. 중간 경과 보고를 하는 자리로서 아마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로서는 행안부의 의뢰를 받아서 현재 열심히 분석 중에 있습니다. 모든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주장, 주의를 떠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은 명부를 근거한 그런 결과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후쿠시마호를 둘러싼 쟁점, 그다음 비석의 중요성, 경위, 과정, 결과, 신축 분석,
향후 과제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위에 있는 1, 2, 3번은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4, 5, 6, 7번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를 둘러싼 쟁점은 뭐 잘 아시다시피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부산으로 가지 않고 교토 마이지마으로 가는가는 의문. 두 번째가 미국 기뢰에 부딪혀서 과연 폭침한 것인가 아니면 일본이 고의적으로 폭파한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조선인은 몇 명이 승선했고 도대체 몇 명이 숨졌을까 하는 이 커다란 세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번과 2번은 일본이 어떤 수사를 했고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명부를 넘겨받음으로써 3번 조선인은 몇 명이 승선했고 몇 명이 숨졌는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부 분석이 왜 중요한가? 제가 볼 때는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지금 거기에 타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거로서 남아있는, 문건으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그런 서류다라는 면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끈질기게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승선자와 사망자를 3,735명이 승선했고 조선인은 그중에서 524명이 숨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가족이 과연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는 그런 유족들도 많습니다. 탔겠지, 탔을 것이야 라고 추정되는 분들이 과연 탔는지 이런 분들을 가려낼 수 있는, 따라서 유족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보상이나 배상, 그 다음 유해봉화, 그 다음 기념사업 등의 근거로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 네 가지 점에서 보면 명부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명부분석은 세 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켜야지만이 나중에 뒷말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속도도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이 자료를 끼고 앉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확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한국에서 지금 재단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혹시라도 잘못 분석되거나 너무 큰 잘못이 있다면 저희 재단은 물론이고 한국의 분석 능력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맞다. 그 정도 루트, 그 정도 분석, 그 정도 경과를 통해서 이런 결론에 이뤘다면 믿을만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속도와 정확성과 설득력 모두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령 경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후세 유진 저널리스트가 와 있습니다만 작년 5월 31일 날 승선자 명부 실권 수령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후쿠시마 명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총 75건을 일본의 후생 성과 그다음에 주일 한국 대사관이 한국의 외교부가 우리 행정안전부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 이 자료가 옴으로써 분석에 착수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부 분석 과정은 저희 재단으로서는 작년 5월에 후쿠시마 TF를 구성했고 9월 달에 작년 9월에 처음으로 행안부하고 재단이 유적 및 유적단체 설명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1차 명부, 그 다음에 2차 명부를 분석을 해왔고 그 다음에 올 1월 달에 1차 명부 분석 결과를 유적 및 유적단체에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재단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를 전체는 아니지만 그때 과정에 따라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1, 2차 명부에 실린 인명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3차 명부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3차 명부 22건은 이름이 들어있지 않고 공문의 수신과 발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부다라고 한다면 1차에 받은 분과 2차에 받은 것들이냐, 이것을 명부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럼 뭐라고 있느냐, 지지난달부터 1, 2차 명부와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면서 신축 분석 중에 있다. 자, 신축 분석이 뭘까? 그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명부 간 중복이 무지하게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부 내에서도 중복이 많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19건이 왔다, 뭐 몇 건이 왔다는데 19건 내부에서도 중복이 많고, 그 다음에 한 자료 내에서도 중복이 많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수록된 이름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조선인 이름이 아니었고 창씨 개명된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창씨 개명된 이 분들이 과연 한국인들의 어떤 이름하고 1대1로 대응되느냐, 이거를 찾는 작업도 대단히 많고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큰 특징, 명부가 중복이 많고 명분의 중복도 많다. 두 번째, 창씨 개명이 많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앞으로 분석을 할 때 중복된 걸 털어내는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명부 19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수록 이름이 6,393명이었습니다. 중복을 포함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분의 중복이 많은데 그 중복을 포함해서 나란히 세워보니까 6,393명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느냐, 이 1차 명부라는 것은 1950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한 승선자 3,735명, 사망자 524명의 근거 자료를 바로 이 1차 명부를 통해서 일본이 아마 조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주장의 원부, 원래 근거일 것이 같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본 정부가 정리한 승선자의 신상 정보를 최초로, 승선자는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 그 다음에 본적, 이런 것들이 옆에 나옵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눈으로 처음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유족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아버님이 거기 샀는지 안 샀는지를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 명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보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혹시라도 유족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샀다면 그 밑에 옆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본 적이 없는 기존 편승자 명물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논문이나 그 다음에 누군가를 통해서 돌아다니시는데 과연 그게 있을까라는데 실제로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1차 연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생존자 및 미확인 사망자를 찾으신다. 지금까지 누가 도대체 이 위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이 과연 살아서 돌아가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명부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본적지를 조회를 한다면 그분이 과연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서 이분이 살아서 돌아오셨다 또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생긴다라는 것이 1차 분석 명부의 분석의 얻은 성과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만 샘플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게 표지고요. 이게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의 뒤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 표지의 뒤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샘플로만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대부분 다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을 전부다 블러 처리를 하시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블러 처리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 옛날 자료에 무슨 개인정보 운운하냐 그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기에 이름 들어주신 분이 장시 개명된 분이 아는 분이 여기 이름이 들어갔다 그래서 죽었느냐 살았냐 이것도 가족 개인한테는 큰 정보입니다. 그래서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샘플로 저기 보여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2차 명부 수록위원이 11,908명입니다. 이것도 중복 포함입니다.
그럼 1차와 2차를 합치면 18,301명이 우리가 받은 명부 속에서 절대수가 들어가 있다. 모집단이 18,301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복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복을 포함해서 18,301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특징은 1946년부터 50년대 초 여러 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승선자 및 사몰자 명부를 정리하거나 복제한 명부다. 이 여러 기관이 여러 차례라는 말을 좀 염두에 두시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한 번 잘못된 것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뒤에도 잘못돼요. 앞에가 잘못 쓰면 뒤에서 여러 기관이 여러 차례 복사하면 똑같은 잘못이 계속됩니다. 이름을 잘못 기재하면 뒤에서 옮겨 놓는 사람도 잘못 기재한다는 것이죠. 그 의미로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인정서도 송부 관련 자료 일부수록 사망인정서를 발급했다라는 내용이 일부 적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승선자의 사몰자의 처리 방침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 시신은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돌려보낼 때는 어떤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게 일부 수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인감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아마 우리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감 중에 물에 빠진 거를 건져내면서 아마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인감 및 유류품 명부, 그 다음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본군, 그건 아마 어떻게 우리한테 넘겨주는 과정 속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군 승선자 명부나 사망자 명부도 들어있다. 일본군 이런 데에서 명부리도 일부, 또 조선인 승선자의 사몰자 명부, 오해 명부도 일부 포함돼서 1차 명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던 그래도 조각조각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18,301명이다. 이런 것이 특징을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차 명부 22건은 명부가 아니고 공문 송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짧겠죠. 한 장짜리, 뭐 두 장짜리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부 분석에서는 크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 이것도 샘플로 2차 명부의 예문입니다. 이것이 표지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예의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표지고, 그것이 뒤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도 블러 처리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알다시피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이렇게 주소 같은 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 주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년월일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명부를 입수함으로써 비로소 접하게 되는 그런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6월 달부터 심층 분석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12월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전체 명부에서 중복자를 뺀 그런 인감이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DB를 만들려면 대단히 좋은 게 뭐냐면, 우선 DB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이제 초기 화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성명 있죠, 그렇죠? 성명, 생년월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초기 화면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모든 자료가 전부 뜨게 되어 있습니다. 4군데에 들어가 있다고 되는 거죠.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1차 명부를 A라고 편의상 붙였습니다. 그럼 2차 명부를 뭐라고 붙였을까요? B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창씨 개명된 이름 또는 뭐 일반 이름이든 명부에 있는 이름만 여기다 치게 되면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료는 이렇게 A 두 번째 자료, A 네 번째 자료, A 네 번째 자료 몇 페이지 이렇게 전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편리하게 되죠. 이것이 없으면은 18,000명을 어떻게 대조를 해서 어떻게 중복자를 가려낼 수 있겠어요? 이것이 됨으로써 비로소 데이터베이스가 완벽하게 갖춰짐으로써 이제 중복자를 추리는 작업이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요거를 누르게 되면 A라고 되어 있죠? 이 A를 치게 되면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모든 페이지를, 명부의 모든 페이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디지털화 시켰기 때문에 이 AE라는 걸 치는 순간 여기에 나옵니다. 이거 블러 처리를 했었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이름 넣으신 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어떤 한 사람의 정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부 속의 모든 정보를 1차 명부인지 2차 명부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명부든 2차 명부든 페이지 수도 알 수 있고, 그 페이지 수도 알고 있 다음에 치면은 저렇게 그 페이지가 나오도록 돼 있어서 아주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이 다 이렇게 생년월일, 그 다음에 여기 다 나오고, 여기 밑에 여기 잘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에 무슨 글자 5개인 것 같다.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때 전문가들이 넣지 않습니까? 이름을. 근데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다면 여기다가 의견을 써가지고 요 사람은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요 한자가 틀린 것 같다라는 것까지도 맨 마지막에다가 전문가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비슷한 이름이 동명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름을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 이름이 AP 자료 어디에 나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AP 하나를 치게 되면 그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치게 되면 상세 보기를 치게 되면 그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여기에 전부 나오도록 그렇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층분석의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는 같은데 어떤 명부에는 금전 택 2로 돼 있고 다른 명부에는 금전 택 3으로 돼 있다면 2하고 3은 틀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일본 말은 특별히 아시다시피 2, 3이라는 게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를 2, 3으로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하나는 2, 하나는 3이면 이걸 주소는 같은데 이거 다른 사람일까? 의문이 들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름은 금전 택 2로 같은데 주소가 어떤 명부에는 002로 돼 있고 어떤 명부에는 그 옆 동네인 세모세모리 2로 돼 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름은 금전 택 2로 같은데 나이가 어떤 명부는 24세고 어떤 명부는 26세로 되어 있다면 이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이것이 지금 심층 분석의 가장 큰 권력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명백하게 이 사람은 갖다 틀리다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명부를 앞으로 보고할 때 몇 명에서 몇 명까지라고 레인지 어떤 범위를 설정해서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정확하게 몇 명이 여기에 실려 있다가 아니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실려 있다고. 왜? 동일인 것 같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자를 오독하거나 또는 오기를 하거나 또는 표기 오류 등을 확인해서 중복자 교차 확인을 통한 승선 인선을 추산하는 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심층 분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이렇게 한자 오도 오기 표기 다 해서 중복자 교차 확인해서 숫자가 나왔다. 그럼 이 숫자가 과연 승선 인원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명부에 근거한 숫자이다. 그것이 명백하게 절대적으로 승선 인연이라고는 누구도 단정하지 않아요. 제3의 명부가 나온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이 입수한, 우리들이 받은 명부의 근거에서는 이것이 가장 근사치다 라고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밑에 써놓은 게 승선 추산 인원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자료를 통해 할 수 있는 최근접치다 라고는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그럼 최근접치가 얼마냐? 그거를 지금 분석 중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복된 자료가 많아서 많이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여기 18쪽에는 이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궁본 뭐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26세, 25세. 그렇죠? 이름은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어느 두 번째 받은 18번째 명부의 18쪽과 25쪽.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같은 자료 내 중복이겠죠. 그렇죠? B18이니까. 근데 하나는 26세, 25세다. 근데 고향도 같네. 이름도 같네. 그럼 어떻게 했지? 이런 고민.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여기 평산 이렇게 되죠. 근데 29, 30도. 야, 이거 주소도 같고 이름도 같은데 하나는 48쪽에는 29, 여기는 34.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B27이라는 자료에서 보면 여기는 아시다시피 여기는 전평부 고사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전성부 고비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검증을 해보면 전평도 아니고 전성도 아니고 전주를 잘못 쓴 겁니다. 전주를. 그 다음에 고사도 아니고 고리도 하고 이건 여기는 고사로 되잖아요. 모래라는 의미의 사자인데 실제의 주소는 선비사가 같아요. 발음만 갖고 한자가 틀리다. 이런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나이도 이게 40, 47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주소도 한국에 없는 주소가 써 있는데 그럼 어딘가? 이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하나씩 고쳐가면 아 이거는 오기가 오기 이게 바른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확 획정을 해요. 획정. 그렇다고 결정을 해요. 여러 명분에서 동일인이 중복 기재가 되는데 약간 틀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작할선이 되는데 여기는 관계에 있던 관선이 완전히 중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같은 주소고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 데서는 박관보 여기는 박선보. 야, 이 사람 다른 사람입니까? 이거 보세요. 나이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소가 여기는 거리 가짜가 되고 더할 가짜예요. 발음은 똑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저기도 똑같죠. 이 네 군데의 케이스를 보면 선관이 번갈아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주소는 거의 같게 나오고 다만 가짜만 어떤 데는 더할 가짜, 어떤 데는 거리 가짜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이 한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야 그야말로 전문가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적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일본말을 잘 못하면 한국어로 얘기했을 때 그걸 어렴풋이 듣는 일본 사람들이 가짜를 자기 마음대로 더할 가짜를 쓰기도 하고 거리 가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상황을 잘 아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이것은 받아 적는 사람이 잘못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거나 또는 이거는 도저히 판단 내리기 어렵다 하면 중복된 걸로 보지 않고 별도의 인물이지만 중복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확하게 몇천 명이 실려 있다가 아니라 얼마부터 얼마 물론 그 차이가 뭐 엄청나게 뭐 수천 명 레인지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범위 내에 있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이래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과제는 뭐 일단 일물딱 과정을 통해서 우리 행안부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면 유정유 유독천재 초청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설명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유족이 원하는 정보 공개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 아버지에 탔는지 안 탔는지를 지금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결론 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최후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전부 다 끝나게 된다면 그분, 예를 들어 거기 탔을 거로 추정되는 부분이 상당한 그런 어떤 근거자를 제시한다면 거기다가 입력을 해보면 게시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살아서 돌아와셨는지 아니면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이 제적부나 이런 관련 서류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지금 개인정보법이 강한 마련에서는 이거를 전수조사한다는 건 대단히 지난한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걸리든
이 자료의 어떤 신빙성, 이 자료의 어떤 그 뭐랄까 설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여기에 실린 사람들의 재적 능력이라는 걸 통해서 기록을 확인하고 그것이 만약에 돼 있지 않다면 그 재적 능력이나 거기 기록을 하는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지만이 비로소 이 작업은 끝날 것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행안부가 결정한 문제고 저희 재단으로서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제 유족 찾기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생환 귀환, 생존 귀환 여부, 사망 여부, 그 다음에 더욱 정밀한 이런 추산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유족들이 지금 80년 넘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으로 많은 그런 운동들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들 유족을 만나서 그 과정을 촬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촬영은 물론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어느 정도 불이익이 나타난다면 재단으로서는 지금까지 위안부라든가 관계정원 활동가든가 군무원, 군인들을 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의심하고 때문에 고통받았던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체력 작업도, 구술 체력 작업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이제 유해 발굴, 보관 가능성을 검토해야겠죠. 여러분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지금 도쿄의 어느 절에 상당수가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유골이 모셔져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유골을 모아가지고 학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전부 모아서 그걸 갖다가 가장을 하고 그것을 인원수만큼 나눈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우리 아버지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래도 아버지의 일부분이라도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것을 놓고 좀 모셔오자, 좀 더 있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 걸 알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유족단체 협의를 통해서 또는 유족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점점 많이 쳐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는 것이고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교주 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및 유족 의견 수렴 시간으로 그 유족 단체장, 언론사 관계자께서 질의를 얻어서 소속 성함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일정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있으면 자유롭게 발언권을 얻고 하시기 바랍니다.